비 오는 소리 들어봐. 남편 우리 지안이 아기였을 때 그때는 우리 남편 혼자 외벌이 하면서 빠듯하게 살 때였어. 맞지. 그런데 그때 너는 행복했어. 지안이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나 그 친구 집에 가서 좀 충격받았다. 왜? 그 친구는 아이가 먹는 모든 음식을 다 유기농으로만 주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냥 마트에서 식재료 사서 아이 음식 해주던 엄마였단 말이야. 물론 유기농 먹이면 너무 좋지. 그런데 유기농이랑 일반 식자재랑 금액대가 한 5배? 이 정도 좀 났어. 그래서 그렇게 유기농을 먹이는 내 친구를 보고 그 아이를 보는데 순간 지안이에게 너무 미안한 거야. 마음이 좀 아팠겠네. 엄마 아빠는 유기농 못 먹여서 미안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왠지 우리 아이를 건강하지 못한 아이로 내가 키워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죄책감이 탁 몰려오던 찰나 내 친구가 본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빨리 제자리에 앉아서 딱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아이 입으로는 너무나 몸에 좋은 유기농 식자재 음식이 들어가는데 막상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유기농이지 않은 언어가 나오는 거야. 중국산에 농약이 듬뿍 묻혀진 듯한 엄마의 언어가 나오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건 유기농? 저 아이 몸은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 지금 마음이 해롭겠구나. 저 아이 지금 마음에 해로운 말들을 내 친구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엄마 입으로 아이의 마음에 해로운 말들, 눈빛, 날카로운 언어와 차가운 눈빛을 아이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귀로는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야? 그렇지. 유기농이지 않은 언어들이 막 아이 귀에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때 내가 든 생각이 나는 오늘 이후에도 유기농을 먹이지 못할 것 같아. 그렇다면 유기농을 먹이지 못하는 엄마라면 내 아이에게 마음만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해롭지 않은 언어, 날카롭지 않은 언어,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 상처되지 않고 다치지 않은 언어를 내뱉을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 제일 좋은 건 뭔지 아니? 입으로도 유기농 먹이면서 엄마 입에서도 유기농적인 언어가 나오면 제일 좋아. 그런데 난 뭘 선택했냐면 입으로는 유기농을 먹으면서 아이의 마음은 해롭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엄마가 아닌, 먹는 건 그냥 일반적인 식재료를 먹이되 아이의 마음을 해롭지 않게 하는, 아이의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엄마로 우리 아이를 키워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어. 이야. 그 후로 나 유기농 먹이지 않는 거에 대한 죄책감 별로 없어. 잘 자라고 있고. 그래. 36개월 이전 언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어.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하는 댓글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36개월 이후에는 언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 36개월 이전의 언어 교육은 개월 수대로 좀 촘촘하게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들여다봐야 돼. 그런데 36개월 이후에 아이의 언어 교육을 들여다볼 때는 커다란 통찰력으로 아이들의 언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촘촘하게 뭔가 방법적인 것, 매뉴얼적인 걸 알려드리진 않을 거야. 이 시기 때 언어 교육은 사실 읽고 쓰기보다 듣고 말하기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져, 영유아기 시기에는. 그래서 나는 오늘 듣기, 말하기 위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언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 잘 들어야 되거든, 남편. 그렇지. 잘 들어야지 잘 말할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의문이 생기니? 내 아이가 잘 들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 엄마 이야기 좀 들어. 엄마 이야기 또 안 듣지? 사람 눈 쳐다보면서 듣는 거야. 엄마 쳐다봐. 자, 듣기는 엄마가 이렇게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듣기의 원리. 아이에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 자, 지안이를 데리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산책을 나갔어. 나만 나온 거 아니더라고. 다른 엄마들도 나왔어. 그런데 아이들이
장화를 신고 물 웅덩이에 이렇게 뛰잖아. 재밌으니까. 남편, 걔만 비 오는 날 좋아하고 걔만 눈 오는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비 오고 눈 오는 날 되면 걔처럼 뛰어다니거든. 아이들에게는 장난감만 놀이도구가 아니라 자연의 현상도 놀이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놀잇감이 돼. 그렇지. 비 오는 날 되면 아이들이 개처럼 뛰어다녀. 그렇지. 너무 재밌잖아. 그런데 엄마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웅덩이 쪽으로 가지 마. 엄마가 우산 잘 쓰라고 이야기했지. 그렇게 하면 비 맞잖아. 아이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 엄마의 마음은 뭐니? 내 아이 비 맞게 하면 안 돼. 내 아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웅덩이로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옷이 더러워지면 나 빨래하기 힘들어져. 다양한 의도들이 내포되어 있지. 그건 듣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다양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돼. 어떻게? 지안아, 비 오는 소리 들어봐. 엄마가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엄마의 잔소리 섞인 언어, 집에서도 들리는 잔소리, 밖에서도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안아, 우산 위에 똑똑똑똑 떨어지는 빗소리 들리니? 그리고 산에 가면 너무 좋지. 옥수처럼 내리는 비, 보슬보슬 내리는 비, 비에 따라서 나무에 나뭇잎이 탁탁탁탁 떨어지는 빗소리도 다 다르다, 남편. 너무 좋지. 여름 장마철에는 우산을 쓰지 않고도 빗소리를 만날 수 있어. 눈을 감고 내 우비 위로 다다다닥 떨어지는 소리. 아이들에게 의식적으로 이런 소리들을 만날 수 있게 부모가 다양한 발문을 해줄 수 있을 때 아이들은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어렸을 때 지안이 데리고 산에 가면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 지안아, 새소리 들어봐. 그랬더니 지안이가 6살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아빠, 나는 새는 짹짹짹짹 하고 우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왜 새들은 짹짹짹짹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왜 다 다르게 울어? 그랬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 새들마다 내는 소리가 달라. 그렇지. 자연 속에서 많이 노는 사람들은 알 거야. 새들이 각자가 내는 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 그런 소리를 의식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세영아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표현을 잘 하시던 분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확고해 있거든. 어떨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냐면,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늘 6시 30분 정도쯤이었어. 뭐 나는 남편 알다시피 인기가 없어서 애인도 없고 그래서 퇴근만 하면 집으로 바로 왔어. 그래서 6시 30분 정도쯤에 집에 딱 들어오면 늘 주방에서 어떤 소리가 났냐면 칙칙칙칙칙칙칙. 이게 무슨 소리게? 압력밥솥? 압력밥솥에서 밥하는 소리. 왜냐하면 내가 막 지은 밥을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엄마가 내가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30분 전에 치사를 누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에게 막 한 밥을 먹이고 싶으셨던 마음이셨던 거야. 그러면 엄마가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치치치치치 하는 소리만으로도 나는 그게 굉장한 사랑처럼 느껴졌거든. 맞지. 그래서 나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늘 전화해. 남편 오늘 몇 시에 도착 예정? 이러면 남편이 나 오늘 몇 시에 도착 예정이야?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압력 치사를 누르는 거야. 치치치치치 소리가 나잖아. 그럼 난 어렸을 때 지안에게 뭘 했냐면, 지안아, 아빠에게 이 소리는 사랑이지 않을까? 우리 아빠에게 치치치치 하는 소리는, 와,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나를 위해서 따뜻한 밥이 준비되고 있네 하는 소리야. 그래서 지안이는 압력밥솥에서 치치치 소리가 날 때마다 엄마, 아빠 사랑하는 소리 이렇게 표현했어. 어때 남편? 이게 다양한 소리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모의 역할이야. 그러네. 이런 아이들은 잘 들어. 그러네. 너무 다양한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리도 있지만 나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도 있거든. 아이들이 잘 들어서 그걸 구분할 수 있고 자기를 스스로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아이들로 클 수 있다고. 엄마가 아무리 위험해, 엄마가 위험하다고 했어 하는데 그런 엄마의 위험 신호에 아이가 귀를 막고 있다면 이 아이는 안전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아이로 이미 커버린 거야. 그렇지. 아이가 스스로 소리를 통해서도 자신에게 아름다움을 기꺼이 누리고 불편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둘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다양한 듣기에 대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원리. 아이에게
듣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이건 무슨 말일까, 남편? 나 듣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면 되는 거야. 어떤 걸 말하지? 어떤 게 듣기 좋은 환경일까? 나 칭찬하는 소리, 격려해주는 소리, 응원해주는 소리, 지지해주는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야.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할까? 귀를 활짝 열고 들어. 자, 그런데 비난하는 소리. 아, 너 이럴 줄 알았어. 아, 됐어. 이제 엄마는 네 말 안 믿어. 또 아빠 비난하는 소리. 너희 아빠는 왜 저러니? 아, 진짜 너희 아빠가 그러면 그렇지 뭐. 이 아이들은 아, 우리 아빠가 진짜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엄마의 반쪽, 아빠의 반쪽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아빠를 계속 비난해. 아빠를 비난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일부분을 비난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럼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겠니? 아니. 귀를 막는 거야. 이건 듣기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잔소리 하는 거. 엄마가 여기 제자리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엄마 진짜 몇 번째 이야기하니?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엄마는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것도 무용지물이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걸 계속 말하는 건 잔소리야. 맞아. 자, 그렇다면 아이가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 너무나 쉽지 않아? 내가 댓글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 우리 아이가 36개월인데 계속 안아달라고 해요.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이야기들. 그런데 남편,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 안아주세요라는 말을 진짜 말이 않는 시기가 있어. 한참 걷기 시작했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안으려고 하면 자기 내리라 그래. 난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세상을 탐색할 거야. 이때는 부모가 안으려고 해도 자기가 앉지 말라고 하는 시기야. 자, 그런데 두 발로 세상을 탐색하는 것들이 이제 충분히 했다 싶을 때는 이제 걷는 거 싫어. 그래서 유모차 태워줘. 그래서 동생 유모차 막 뺏어서 자기가 타고. 그래서 알지? 4살짜리가 유모차 타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애 안고 아빠가 유모차 끌고 딱 걷지 않으려고 하는 시기가 있거든. 이때 부모님들이 안아주기 시작하면 이제 6살, 7살 때까지 안아줘야 돼. 아. 그렇다면 남편 이 아이 걸을 수 있게 하는 방법 뭘까? 칭찬? 그렇지. 이것 봐봐, 또 안아달라고 하지. 밖에만 나오면 안아달라고 해서 진짜 밖에 나가는 게 엄두가 안 나.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산책도 안 나가고 나들이도 안 나가. 이렇게 아이를 비난하면 이 아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이가 딱 산책을 나가자마자 부모가 그 아이 귀에다가 대고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를 퍼부어주는 거야. 남편, 우리 지안이 잘 걷는 거 봐. 너무 잘 걷는다. 저 걷는 거 봐. 그럼 남편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오. 우리 아들 잘 걷는다. 너무너무 잘 걷는다. 어쩜 이렇게 잘 걸을까? 아빠랑 한번 달리기 해볼까? 뛰어볼까? 그럼 난 또 뭐라고 이야기해? 남편, 우리 지안이 넘어지지도 않아. 아이가 잘 걷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잘 걷는 거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잖아. 그럼 아이도 어떻게 하는지 아니? 어떻게? 더 잘 걸으려고 해. 우리 어른이랑 똑같아. 우리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고 못한다 못한다 하면 뭐 어차피 못한다는 소리 들을 건데 뭐 하면서 포기해버린단 말이야. 애들도 그럼 인정받고 싶. 그럼 내 친구가 정말 아이가 너무 안 걸으려고 한다고 나에게 조언을 구해서 내가 이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칭찬해라. 잘 걷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라. 아니 근데 다른 애들도 다 잘 걷는데 그걸 굳이 칭찬해야 되나? 아 지금 너희 딸 안 걷는다며. 그렇다면 이 방법을 써봐라. 이랬더니 그 아이가 걷는 게 신이 나서, 왜냐면 걸을 때마다 엄마 아빠의 칭찬 자극이 오거든. 남편, 이게 잘 듣는 환경을 만든 거야. 이게 내가 말하는 잘 듣는 환경이야.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보통 이제 잘 걸을 땐 상관없거든. 근데 넘어졌을 경우에 이때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하는 말이 좀 다른 것 같아. 이때 만약에 부모가 격려와 지원과 응원과 칭찬을 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표정, 어떡해! 또 이런 부모. 그래서 엄마가 뛰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엄마가 걸으라고 했지. 또 넘어지면 아, 또 난리 나겠네. 자, 어때? 내가 걷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걱정 끼쳐드렸어. 내가 우리 부모를 화나게 했어. 우리 부모에게 비난을 들었어. 이 아이는 걷고 싶을까? 그러니까. 이 행위로 인해서 발생될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버려야 돼. 그게 뭐야? 걷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부모의 따뜻한 격려. 일어나보자. 아팠겠다.
엄마 아빠가 약 발라줄게. 이렇게. 그런데 우리 딸 우리 아들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잘 일어나네.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하는 거야. 돈 들지 않잖아. 어렵지 않잖아. 맞아. 그런 말 들으니까 걷고 싶다. 걷고 싶지? 그리고 듣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또 하나의 더 팁이 있어.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칭찬해주는 것과 타인을 통해서 내 칭찬을 전해 듣는 거. 어떤 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더 올리는지 아니? 후자? 후자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줄게. 우리 지안이는 너무나 근사해. 엄마는 네가 엄마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도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냐면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남편, 나 남편이랑 결혼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 남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저렇게 멋진 아들을 낳은 거잖아. 나에게 저렇게 사랑스러운 씨앗을 줘서 너무 고마워. 난 지안이 엄마라는 게 너무 좋아. 남편 나 지안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걸 옆에 듣고 있다고. 이랬을 때 본인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대. 길을 쫓고 세우고? 세우지. 내 칭찬하는 이야기니까 내가 이걸 책으로 읽고 바로 그걸 우리 가정 속에서 적용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 지안이 흉도 많이 봤어. 내가 지안이 언제 흉 봤니? 지안이 잘 때? 우리 늘 지안이 잘 때 지안이 흉 봤잖아. 뒷담화 했잖아. 쟤 왜 저러는데 요즘에 이러면서 지안이 흉 진짜 많이 봤거든. 왜냐면 나도 남편 자식 흉 좀 봐야지 살지. 그렇지. 그런데 지안이 안 들을 때 남편한테 그렇게 우리 지안이 흉을 봤다고. 본인도 본인이 잘못한 거 아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본인을 비난하는 언어를 식탁에 앉아서 해. 나는 거실에서 블록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에게 한숨을 후 쉬면서 오늘 쟤 유치원에서 또 연락 왔어. 친구 깨물었대. 아 몰라 이제 전화 받기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진짜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그럼 또 남편들 가만히 있나? 부부싸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떨까? 부모가 계속 저기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나를 비난해. 듣고 싶을까? 괴로울 것 같다. 괴롭지. 괴로우면 어떻게 하게? 길을 닫겠지. 심리적인 길을 닫아. 귓구멍 막히는 아이로 크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계속 본인을 칭찬해. 남편 고마워. 난 지안이가 너무 좋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사랑스럽더라. 계속 본인 칭찬을 해. 그럼 이 아이는 놀면서도 어떤지 아니? 계속 귓구멍이 열려져 있어. 그렇지. 왜냐면 본인을 칭찬하는 것에는 아이들이 귀를 쫑긋하고 세우거든. 내가 아이들이 자기 칭찬하는 거에는 귀 기울인다는 걸 유치원 교사 생활하면서 진짜 깨닫게 된 거거든. 아이들 귀 쫑긋 세우고 듣는다. 자기 칭찬하는 거. 맞아. 이게 바로 듣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내 영상을 들은 구독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애들 흉은 언제 봐라? 애 보는 앞에서 봐라? 절대 안 된다. 뒷담화로 보는 거다. 아이 잠재워 놓고 남편이랑 뒷담화로 아이 흉 보는 거야.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어떻게 해라? 진짜 칭찬 많이 해줘라.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칭찬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듣기 좋은 환경의 첫 번째이다.